네, 동료 치과의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지네이트와 실리콘 인상 체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력입니다. 저는 1997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의료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쳤습니다. 동일 대학에서 2008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임상 전임 강사를 거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치과보철과에서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적절한 사이즈의 트레이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알지네이트와 실리콘 인상제를 진료실에서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재료들의 요구되는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 치은 퇴축의 방법과 정확한 인상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제는 인상제가 경화된 후의 탄성을 고려해 탄성과 비탄성 인상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인상제는 또다시 하이드로콜로이드 계열과 신서스틱 일라스토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을 취득할 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재료 자체의 결함보다는 술자의 재료 이해에 대한 부족이나 또는 보철 술식의 에러, 연저직 초치의 실수에서 기인합니다. 적절한 트레이에 적절한 크기의 트레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재료의 변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상 재료 자체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것에서 알지네이트 인상의 실수, 에러들이 발생합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알지네이트는 평균 수준의 정확성과 좋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안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뜨고 바로 모델을 부어야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100% 휴미디티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찢김 강도가 낮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제거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알지네이트 인상을 보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데 알지네이트 인상을 너무 구강 내에서 많이 눌러서 메탈 트레이가 거의 비쳐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인상이 찢긴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기포가 발생해서 미세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을 기성 트레이로 체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크기의 트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네이트 재료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한 위치에 트레이를 위치시키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체득한 치아를 꺼지로 깨끗이 닦은 이후에 알지네이트를 믹스하기 시작합니다. 알지네이트가 믹스가 되면 재빨리 트레이에 담고 알지네이트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 교환면이라든가 연조직 부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고 인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습한 대로 정확하게 트레이를 제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상제가 굳는 동안은 패시브하게 그 자리에 잘 잡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인상을 제거할 때는 탄성 복원력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할 때 변형되지 않도록 한 번에 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를 사용해서 알지네이트 인상 취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사이즈의 트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이 보드로부터 항상 위와 옆에 6에서 8mm 정도의 알지네이트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트레이를 환자 입에 맞춰보고 협측과 앞쪽을 살펴봅니다. 좌우측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6mm 이상의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트레이를 넣을 때도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넣지 않고 환자의 이렇게 뺨을 리트랙션 하면서 트레이를 돌려 넣으면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치부 쪽과 전치부 쪽을 살펴봄으로써 트레이가 적정하게 위치되었을 때 6mm 정도의 공간이 있는가, 알지네이트를 위한 공간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트레이를
트레이에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담고 구황 내에 위치시켰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까 연습한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트레이를 넣는 방법과 트레이를 위치시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를 넣을 때 방법이고요. 돌려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넣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항상 트레이를 제 위치에 넣을 수 있게끔.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든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불편함이 사라지겠지만 기성 트레이를 쓴다면 반드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상제가 굳는 동안 패시브하게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 트레이가 움직이지 않게 패시브하게 잡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알지네이트 인상을 체득할 때 반드시 알지네이트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알지네이트 접착제를 사용하면은 알지네이트 인상제가 구강 내 찢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제거할 때 쉽게 찢어지고 트레이에서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지네이트 접착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지네이트를 믹스하는 과정입니다. 계량컵을 써서 적절한 양의 파우더와 물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쓰는 것이 좋고, 물은 차가운 물을 쓰면은 워킹 타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얼음물이라든가 차가운 물을 틀어서 쓰는 것이 좋고요. 네, 알지네이트를 러버볼과 스파츌라를 써서 잘 믹스한 다음에 한 번에 떠서 트레이에 담습니다. 네, 잘 혼합된 알지네이트를 트레이에 담고 트레이를 구황 내에 위치시키기 전에 적정한 양을 손가락으로 떠서 우리가 필요한 부위, 교환면이라든가 연조직 부위에 필요한 곳에 알지네이트를 이제 어플라이 합니다. 알지네이트를 교환면에 바르고 아까 연습한 대로 정확한 위치에 트레이를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트레이를 회전시켜서 구황 내에 넣고 저는 항상 먼저 정중선을 확인합니다. 정중선을 확인하고 전치부의 공간을 보면서 트레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만큼 보더 몰딩을 시행합니다. 연조직의 베스티뷸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보더 몰딩을 시행하고 교환면만 잘 나오면 되는 경우에는 보더 몰딩을 할 필요가 없겠죠. 트레이를 위치시킨 다음에는 패시브하게 트레이가 인상제가 굳는 동안 잘 잡고 있도록 합니다. 2분 30초의 세팅 타임이 끝나면은 알지네이트 인상체를 구황 내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를 할 때는 일단 환자의 볼을 이렇게 리트랙션 시켜서 공기를 불어넣거나 해서 음압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쉽게 제거가 되고 알지네이트가 제거할 때 많이 찢어지지 않게 됩니다. 에어 시린지로 불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이를 견고하게 잡고 한 방향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비틀면서 제거하게 되면은 변형이 많이 되게 됩니다. 제거한 인상체를 이제 검사해 보게 됩니다. 혹시 기포가 있는가, 그리고 베스티뷸 같은 부위가 정확하게 필요한 연조직 인상이 나왔는가 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검사를 한 다음에는 인상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15초 정도 씻어서 침이라든가 혈액 또는 박테리아 등을 씻어주는 게 교차 감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15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인상제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정확한 주조물의 제작을 위해서 탄성 인상제의 정확성을 ADA 19번에서 25 마이크로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 머티리얼의 정확성이 인상제의 재현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인상제의 큰 임상적인 제한 요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상제가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우수한 정확성을 제공하고 있고 정확성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뻗띠의 정확성은 75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뻗띠워시 인상은 마진이 뻗띠로 인기될 경우에는 25 마이크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탄성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회복은 인상체가 구강 내 언더컷 에어리어에서 제거가 되었을 때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탄성 회복이 좋을수록 당연히 인상제의 정확성도 좋겠죠. 이는 스톤을 붓는 타이밍에도 영향을 주고 인상체의 티어링 스트렝스가 아주 큰 경우에는 인상체가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변형이 일어난다면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아무리 일라스틱 리커버리가 좋은 인상제라고 하더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강 내에서 인상을 체득할 때는 언더컷이 있거나 또는 브릿지 파닉 같은 부위에는 유틸리티 왁스 등을 써서 블록아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라스틱 리커버리를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더컷이 있는 부위에서 트레이가 이제 제거할 때 탄성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형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실리콘 인상제는 가장 좋은 탄성 복원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99%까지 탄성 복원이 일어납니다. 탄성 복원이 일어날 때까지 푸어링을 기다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는 일단 30분 정도의 리커버리 타임을 추천하고 있고요. 제거 시에 너무 크게 탄성 복원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영구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주조물이 정확하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찢김 강대가 이제 너무 크면은 영구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상제가 적절하게 찢어지는 편이 오히려 영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폴리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구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인상 체득 전에 유틸리티 왁스를 사용해서 치주가 안 좋은 환자의 치관 부위나 3유닛 브릿지 등의 파닉 부위를 블록아웃 하는 것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적 안정성입니다. 인상제는 시간이 지나도 체적이 변하지 않는 성질이 필요하고요. 모든 인상제는 중압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체적이 변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실리콘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 체적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제거한 후에 아무 때나 스톤을 부어도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공소가 멀리 있는 경우에도 인상체만 보내서 스톤을 부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폴리설파이드와 컨덴세이션 실리콘, 폴리이스터, 그 다음에 어디션 타입 실리콘을 봤을 때 어디션 타입 실리콘이 가장 이제 중압 수축이 작은 체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와 플렉서빌리티는 이제 치은 열구나 미세한 부위로 인상제가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성질입니다. 라이트 바드나 시린지 머티리얼 같은 이런 용도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기 재료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치아 표면에서 흘러서 사라져 버렸지만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틱소트로픽, 즉 압력을 가할 때만 흐름성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아 표면에 잘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정확하게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인상제가 경화 시에 너무 단단하면 제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치주가 좋지 않은 다수치아 인상에는 되도록이면 플렉서블리티가 좋은 인상제, 라이트 바디 실리콘이라든가 아가 알지네트 연합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워커빌리티입니다. 작업성인데 요새는 모든 인상제가 거의 오토믹스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작업 시간도 줄고 재료의 낭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일렉트로닉 믹싱 디바이스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많은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은 실리콘 인상제 같은 경우도 차가운 곳에 두었다가 꺼내서 사용하면은 보다 작업 시간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친수성입니다. 친수성은 우리가 떤 재료를 유리판 같은 데 떨어뜨렸을 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잘 퍼지는가 이런 것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친수성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이드로포빅한 재료는 물 위에 같은 데 떨어뜨렸을 때 컨택트 앵글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하이드로필릭, 친수성 있는 물질은 쫙 퍼져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강 내 환경은 친수성인 환경이기 때문에 접촉각을 측정해 보면은 이런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하이드로포빅, 소수성인 인상제는 이렇게 큰 컨택트 앵글을 갖게 되고요. 하이드로필릭, 친수성 인상제는 쫙 퍼져서 아주 작은 컨택트 앵글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구강내는 다 아시다시피 수분성인 환경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한 인상제가 인상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아가 알지네이트는 하이드로필릭한 재료이기 때문에 구강내 환경에 적합하지만 어, 폴리이서, 그 다음에 올 러버, 실리콘 인상제들, 이 인상제들은 인상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성인 재료들은 스톤을 붓는데도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러버 임프레션의 컨택트 앵글을 보시면은 실리콘과 폴리이서는 95도와 75도,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하이드로필릭한 실리콘과 폴리이서는 50도 정도의 컨택트 앵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시 러버 인상제는 모두 하이드로포빅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편안함, 어, 최근에 인상 재료들은 이제 독성인 그런 영향은 거의 없고요. 환자가 인상체를 구강 내에 위치하고 중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제는 냄새나 맛이 환자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팅 타임이 짧아서 보다 빨리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하는 게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합성 탄성 인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서식 일라스토머에는 폴리설파이드와 폴리이서 그리고 실리콘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인상제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살펴볼 것은 폴리설파이드입니다. 폴리설파이드는 어, 다양한 정도의 점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바디, 레귤러 바디, 헤비 바디 세 가지의 점주도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로는 세팅 타임이 길기 때문에 환자가 인상을 체득하는 데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향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잘 이렇게 더럽게 묻기 때문에 제거하기 힘들어서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폴리설파이드는 긴 작업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굳는 동안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트레이를 조작하고 위치시키고 또 연조직 인상을 뜰 때 보도 몰딩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주로 폴리설파이드는 총우치라든가 RPD 인상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설파이드의 단점으로는 텐자일 스트레인이 굉장히 강해서 찢긴 강도가 크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제거하다가 잘 찢어지지 않아서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록아웃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성 복원력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언더컷 같은 데 들어간 부위가 100%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폴리설파이드는 4mm 정도의 일정한 공간을 부여하는 개인 트레이 제작이 필요하고요. 이는 2장 정도의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겹쳐서 릴리프를 하게 되면은 4mm 정도의 공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설파이드는 이 수분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인상을 체득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스톤을 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폴리설파이드는 실리콘과 달리 일단 스톤을 한번 부으면은 다시 한번 스톤을 붓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스톤을 부을 수는 없죠. 폴리이서는 비교적 빠른 세팅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중압이 완료가 되고 바이프로덕트가 없고
최적 안정성이 좋지만 물을 흡수하거나 증발함으로써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친수성이 좋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티어 스트렝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아웃을 굉장히 잘 해주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리콘 인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 인상제는 폴리바이닐 시록산 PVS인데요. 중합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덴세이션 타입 실리콘과 어디션 타입의 실리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점주도에 따라서 라이트, 미디엄, 헤비 바디로 나눌 수 있고 퍼티 타입의 머티리얼이 존재합니다. 퍼티는 초기에 필러를 많이 넣어서 중합 수축의 양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리콘 인상제는 탄성 복원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제거하자마자 바로 즉각 탄성 복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정도의 찢김 강도를 가지고 있고 톡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러나 테이스트도 뉴트럴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사용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컨덴세이션 타입 실리콘은 부산물로 에틸 알코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인상제가 수축하는 결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션 타입 실리콘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컨덴세이션 타입의 실리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션 큐어드 실리콘 러버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상제 중에 하나입니다. 디멘셔널리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최적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인상제를 부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이 있어서 치아를 이제 잘 드라이하고 인상 체득 전에 지대치 등을 적절하게 이제 수분을 없앤 다음에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허니검이라는 이제 DMJ의 실리콘 인상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실리콘 인상을 체득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지니트 인상을 체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트레이를 선택해서 구강 내에 잘 위치시키고 이때 혀를 환자가 넣을 때 환자가 드는 것이 보이시죠? 이래야지만 그 설축의 베스티뷴이 잘 나오게 됩니다. 환자에게 반드시 잘 트레이를 넣을 때 혀를 살짝 들어서 입천장에 대고 트레이가 안착시키면 혀를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트레이를 들어서 보면서 공간이 있는 걸 잘 확인해서 적절한 트레이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트레이의 사이즈를 선택한 다음에는 트레이를 여러 번 구강 내에 넣어 보면서 이제 포지셔닝을 연습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제를 담고 트레이를 넣으면은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잘 트레이를 연습한 자리에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되면은 그런 과정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리콘 접착체입니다. 실리콘 인상제 접착체를 트레이에 바릅니다. 이것도 이제 인상 직전에 바르는 것보다 바르고 나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최대의 접착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발라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상제를 트레이 내 외면과 바깥쪽의 보도 넘어서도 적절하게 잘 발라주시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 인상을 체득할 때는 그리고 폴리스라든가 단단한 탄성 인상제를 사용해서 인상을 체득할 경우에는 저렇게 유틸리티 왁스를 따뜻한 물에 연화시킨 다음에 언더컷이 있는 부위 또는 치간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블록아웃을 하고 인상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인상체의 탄성 변형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블록아웃을 하게 되면은 인상체를 제거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훨씬 편안합니다. 인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더컷 부위에 탄성 인상제가 걸려서 트레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환자가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꼭 블록아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트레이에 헤비바디를 담을 때도 기포가 생기지 않게 저렇게 TV 인상제를 밀면서 한 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해야 기포가 잘 생기지 않고 인상제를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뜨도록 할게요. 네, 구강 내에 라이트 바디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대치라고 가정을 하고 마진을 따라서 팁의 방향에 주의하면서 열구내로 잘 인상제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팁의 방향에 주의하면서 치아를 따라서 쭉 인상제를 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면을 따라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교환면을 따라서 쭉 라이트 바디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세야지 기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위생사는 이제 헤비 바디를 트레이에 담게 됩니다. 트레이 담고 됐을 때 타이밍이 정확하게 와서 트레이를 다시 위치시키고 혀를 살짝 들고 트레이를 정확한 위치에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위치에 놓고 정중선을 맞춰서 트레이 이제 누르죠. 그리고 패시브하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보더 몰딩으로도 시행하고요. 환자에게 보더 몰딩은 혀를 내밀어서 윗입술을 살짝 가볍게 핥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과도한 볼딩 몰딩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상제가 아무리 적절하게 담았어도 익세스가 나와서 환자의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익세스를 잘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분 정도 기다려서 인상체가 다 경화가 되면은 아까 알지네이트 인상과 제거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저렇게 칙을 당겨서 칙과 혀를 움직여서 음압을 제거해주고 필요하면 에어 시린지로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상체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힘있게 잡고 한 방향으로 블록아웃을 했지만 역시 제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블록아웃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젊은 환자인데도 칙 안에 인상제가 들어가면 상당히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저렇게 트레이 보더를 직접 손으로 잡고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거한 인상체를 검사해서 교환면이 잘 나왔나, 기포가 없는가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블록아웃된 왁스를 제거한 다음에 15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모든 인상제는 중압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유니폼 벌크를 만들어서 인상제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해서 수축량을 최소화하고 인상제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수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섬 다이 머티리얼이 팽창해서 이를 보상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것이 일정한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중압 수축에 의한 변형량을 최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는 항상 인상 취득을 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 제작을 하여야 하고 오클루잘 스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트레이를 항상 제 위치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농 펑셔널 커스프에 오클루잘 스탑이 오도록 만들고 실리콘이나 폴리스는 2mm 정도 두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장 두께의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깔아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인상 재료가 트레이에 접착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린 트레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인상제 트레이 어디시브를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상체가 트레이로부터 분리되면은 이는 우리가 굉장히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주주체의 부정확성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멍이 뚫리지 않는 트레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접착제는 꼭 바르도록 하십시오. 리코일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탄성이 있는 스톡 트레이를 쓰거나 또는 버티 임프레션을 썼을 때 이 탄성 트레이를 써서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누르게 된다면은 어느 한 부분이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형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는 모르게 되지만 그 인상체를 구강 내에서 제거했을 때 트레이 벽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걸 가리켜 이제 리콜이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트레이를 쓰던가 또는 투스텝으로 버티 워시 임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코일 때문에 리콜이라는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체의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리지드한 타입의 트레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버티 워시 임프레션을 투스텝으로 뜨는 것은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더블 믹스 임프레션 아까 인상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이트 바디를 구강 내에 적용하는 동안 헤비 바디를 위생사가 어시스트가 이제 트레이에 담고 구강 내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요새 많이 사용하는 인상의 형태고요. 더블 믹스 임프레션의 장점은 역시 타임 세이빙 한 번에 뜨기 때문에 원 스텝으로 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헤비 바디와 라이트 바디가 서로 분리된다던가 하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텝 인상을 뜨게 되면은 버티 등을 이렇게 벤팅으로 우리가 뚫어지지 않은 그 압력 때문에 정확하게 트레이가 위치되지 못하거나 또는 인상재가 위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확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더블 믹스 임프레션의 단점은 치은 연화 마진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와 이거를 여러 번 잘 연습해서 호흡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구강 내 온도에 따라서 라이트 바디가 너무 빨리 굳어버리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비저블 플로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상체의 결함은 어, 우리가 인상을 뜨고 나서 확인했을 때 마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버블이 있다든가 또는 보이드라든가 드레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인상체가 표면이 잘 굳어 있지 않는 것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비저블 임프레션 플로우는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인상을 체득하고 인상체를 확인했을 때 결함이 없고 인상을 잘 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인상체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주조체가 정확히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코일 현상이 발생했을 때 투스텝 버티워시 임프레션이라든가 또는 플렉시블한 트레이를 썼을 때 그리고 임프레션 재료가 트레이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알지네이트라든가 실리콘 경우에 접착제를 쓰지 않거나 퍼포레이트 트레이를 썼더라도 이런 일이 제거 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 자체가 좀 변형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제 완전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은에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되고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전처치가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주과와 협진을 해서 치주 처치를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보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함이 있는 기존 보철물이 있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마진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주 처치를 하고 이제 마진이 잘 맞는 임시 보철물 제작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치은연화 마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상을 잘 뜰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은을 변이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치아에 마진이 있는데 그 아랫부분, 삭제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야지만 실제로 기공사가 다이를 작업하고 정확하게 이제 보철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자체가 충분한 그 위드스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을 뜰 때 침이나 출혈이 되지 않는 드라이한 서피스를 가져야 합니다. 치은을 변이시키는 방법으로는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은 리트랙션 코드를 치은 앞배사를 사용해서 치은을 변이시키는 것이죠. 코드를 꼽는 것이고 여기는 치은을 하나를 꼽을 것인가 두 개를 꼽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되고 치은이 자라있는 경우에는 일렉트로 서저리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치은 앞배사의 종류와 그 다음에 아스트린지덴트 용액이고요. 치은이 과도하게 증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오픈 마진을 가진 크라운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이제 서브 진지발 마진을 가지고 있거나, 어, 좋지 않은 퀄러티의 템포러리 크라운이 장착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치은이 과도하게 증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트랙션 코드나 치주 처치만은 어렵고, 이럴 경우에는 일렉트로 서저리로 치은을 이제 트러핑 해내야 하지만 인상을 체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드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배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약지를 사용하면은 보다 더 오랫동안 치은 서커스를 더 오픈시켜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을 다시 체득해 하는 경우에 다시 코드를 꼽지 않고도 어, 변이된 치은을 서커스를 오픈 서커스를 유지하면서 인상을 체득할 수 있고요. 보통 코드를 삽입하고 8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적절한 치은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빼고 인상을 체득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제거하기 전에 젖어 있는 상태로 코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드라이된 상태에서 제거가 되면은 상피가 이제 외상을 입어서 출혈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살펴볼 것은 더블 코드 테크닉입니다. 치은의 깊이가 2mm 이상이 되는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블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 코드만, 코드를 하나만 꼽게 되면은 치은이 코드 위로 덮여서 서커스가 다시 클로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더블 코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더블 코드를 사용하고 8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위에 있는 굵은 코드만 제거하게 되면은 서커스가 오픈된 채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 인상을 체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 코드 테크닉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치은 열구의 깊이가 하나의 코드를 삽입한 후에 열구가 오픈되어 있다면은 코드를 빼지 않고도 인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치은 열구의 깊이가 1에서 1.5mm 정도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코드 하나만 꼽고 나서 또 충분히 서커스가 오픈되게 되고요. 인상을 체득하여 우리가 원하는 삭제되지 않은 치아 표면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 코드 테크닉인데 코드를 제거하고 인상을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하나 꼽았는데 코드가 이제 그 삭제되지 않은 치아 표면과 마진 사이에 걸쳐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상을 체득하면은 그 삭제되지 않은 치아 표면 인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빼고 인상을 체득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빨리 코드를 빼지 않는 게 중요하고 코드를 뺐을 때 출혈이나 진지발 스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이런 전처치를 염두에 두고 인상을 체득해야 합니다. 인상체를 검사했는데 중요한 부위에 기포가 있다면 인상을 다시 체득해야 되겠죠. 이는 이제 재료를 믹싱할 때, 그 다음에 트레이에 재료를 담을 때, 그리고 이제 라이트 바를 우리가 구강 내에 쏠 때, 그리고 트레이를 시팅하는 과정 중에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 오토 믹싱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코드를 꼽고 빼지 않는 방법 이 등으로 그리고 시린지 팁을 적정하게 이제 각도를 유지하면서 쏘는 걸로 기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상체의 마진 부위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제 재료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그 찢김 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이제 인상체가 아직 완전히 중합되지 않았는데 광내에서 제거했을 때 또는 이제 너무 그 너무 작은 너무 작은 가늘기에 치은 앞배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바디를 인상제를 구강 내에 쏠 때 시린지 팁을 치은 열구에 잘 적정한 각도로 위치시켜서 열구 내에 인상제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인상을 체득해야지만 마진 부위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이드와 드랙스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보이드는 아까 말한 그 빈 공간이고 그 다음에 드래그는 인상제가 이렇게 흘려서 인상체가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면은 진지발 인브레이저나 또는 파닉 하방, 언더컷 에어리어에 인상제가 과도하게 들어가서 잘 제거가 되지 않거나 제거되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또는 제거가 되면서
트레이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유틸리티 왁스를 써서 언더컷 에어리어 등을 잘 블록아웃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상체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것보다 구강 내에 1에서 2분 정도 더 놔둠으로써 중압이 보다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제거할 때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구강 내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강 내에 치아 한두 개 그리고 앞뒤로 치아가 있을 때 인레이라든가 싱글 크라운 등을 제작할 때는 이 바이트 트레이를 써서 리지드한 타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리지드한 트레이를 써서 바이트 트레이를 써서 인상을 체득하게 되면은 심플하고 또 이렇게 마운팅 에러 같은 걸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철물이 굉장히 잘 맞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제의 선택보다는 어떻게 인상제를 정확히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인상의 정확성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벌크를 재료의 그 유니폼한 벌크 수축량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그리고 트레이 접착체를 사용하고 퍼포레이트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타임에 인상제를 잘 부을 것, 스톤을 잘 부을 것, 그리고 적절한 점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오토 믹싱 디바이스 등을 써서 보이드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체득한 다음에는 적절한 디스인펙션 프로토콜을 따라서 교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항상 처음에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트레이를 적절한 사이즈의 트레이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트라이인을 여러 번 프랙티스 해보면서 인상제를 담고 구강 내에 위치시킬 때 정확한 위치의 위치가 되는 것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항상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구강 내에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정확하게 가운데 트레이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컷은 반드시 블록아웃 할 것. 아무리 작은 언더컷도 환자의 입에서 트레이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블록아웃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제 모이스처 컨트롤, 구강내가 수빈한 환경이고 재료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모이스처 컨트롤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바이탈 투스의 경우에는 건조를 한다고 치아를 많이 불게 되면은 나중에 콜드 센시티비티가 생겨서 크라운을 접착한 이후에 근관 치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잘할 것. 앞배사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배사를 하나나 두 개를 쓰고 이걸 빼느냐 빼지 않느냐 선택을 잘 하셔서 서브진지발 마진이나 언프리페어드 투스 부분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시린징을 할 때 구강 내에서 정확한 각도와 위치로 재료를 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트레이를 시린징 머티리얼을 구강 내에 쏘고 어시스턴트가 담아서 줄 때 이 둘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를 잡고 있을 때는 패시브하게 잘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지금까지 인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발표가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알지네이트와 실리콘 인상 체득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